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알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각 힘을 합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은 알짜임입니다. 보세요. 요 물체에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F1과 F2. 두 힘이 있죠. 이 두 힘을 합성을 하면 하나의 힘으로 표현이 되죠. 요게 두 힘의 합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짜 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이 힘을 요 F1과 F2로도 분해할 수도 있겠네. 그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핀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 핀면 위에 놓인 물체의 중력은 핀면의 나란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 핀면의 경사각이 세타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나란한 성분은 mg 사인 세타, 수직인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핀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핀면에 수직인 성분은 평형을 이루므로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방향은 빗면과 나란하고 크기는 mg 사인 세타다. 자, 요걸 잠깐만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여러분들 그림이 조금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있고요. 요 각이 얼마라고요?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면과 이 경사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요렇게.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도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도막이. 그러면 이 나무도막은 핀면을 따라서 내려가겠죠. 왜 내려가죠? 이 나무도막은 아래쪽으로 뭘 받기 때문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래쪽으로 중력을 이렇게 받습니다. 얼마의 힘을 받죠? mg라는 중력을 받죠. 자, 그런데 자, 중력은 아래쪽인데 이 물체가 내려가는 것은 옆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 중력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해를 할 때, 자, 원칙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자, 원칙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분해를 할 때, 아까 첫 번째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만나야 된다 그랬죠? X축과 Y축의 0점이. 자, 경사면의 나란한 성분과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90도가 되죠.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슨 축? X축, 경사면의 나란한 축이 얘는 Y축 이렇게 보는 거죠. 자, Y축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 삼각형하고 여러분들 요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하고는 뭐죠? 닮은 꼴이죠. 자, 왜 닮은 꼴이냐? 요 각과 요 각은 막곡지각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 수직이죠? 왜냐하면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중력은 얘도 경사면에 수직인 성분이라 그랬으니까 90도죠. 그러면 요 각은 결국은 얼마입니까? 닮은 꼴로 해서 세타가 되죠. 세타. 세타가 되죠. 요 작은 각은 세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세타면 요 놈도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요것도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얘 각을 끼고 핀면이고 얘가 핀면이죠. 자, 분해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분해를 하냐? 분해를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분해를 하냐? 자, 요쪽 성분하고요. 그죠?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자, 얘도 수선의 발을 쭉 내립니다. 그러면 요쪽 성분하고
나눌 수 있겠죠.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분해가 되고 요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자, 핀면이고 여기 90도니까요. 핀면이고 핀면을 끼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mg 뭐가 생긴다? 코사인 세타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 그러면 자, 핀면이고 각을 마주보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mg 사인 세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도 뭐겠어요?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물체가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은 mg 사인 세타와 mg 코사인 세타고 이 두 힘을 더하면 mg가 되는 거죠. 중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밖에 없습니다. 맞죠? 얘하고 얘하고는 몇 도야? 90도죠. 그런데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이 뭐죠? 경사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있죠. 맞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체가 경사면을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누르는 힘, 그 다음에 뭐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겠죠. 수직항력은 경사면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근데 얘하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똑같죠. 그죠? 근데 이 힘이 결국은 뭐로 작용하느냐면 마찰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찰 계수를 하나 딱 넣어주면 얘가 뭐냐면 이 물체가 경사면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을 나타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이렇게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물체가 마찰력이 없다면 이 물체는 R자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찰력이 없다면요. 근데 마찰력이 있다면 mg 사인 세타에서 마찰력을 뭐 해주면 돼요? 빼줘야 되겠죠. 마찰 개수의 mg 코사인 세타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마찰력 할 때 또 따로 할 겁니다. 그죠? 따로 하는데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할 때 이렇게 분해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게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경사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는 각으로 내가 힘을 줬다. 그죠? 그러면 나는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얘는 어디로 움직여요? 수평면을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수평면의 나란한 성분인 X축과 이 X와 수직인 Y 성분이 있어서 요걸 어떻게 나눈다?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중력 수직항력 나오죠. 바닥면이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고 이 수직항력은 나중에 마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자,
크기만은 갖는 물리량을 뭐라고 해요?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죠?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벡터를 합성할 때 평행사변형법 또는 삼각형법을 이용한다. 3번, 벡터의 합성과는 반대로 한 개의 벡터를 두 개 이상의 벡터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나눌 분자를 써서 분해라고 한다.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각 힘을 합성하여 하나의 힘으로 나타내는 것을 벡터의 합성이라고 하고요. 알짜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알짜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옳은 것은 길이, 질량, 속력, 일, 에너지는 모두 스칼라량이다. 맞죠? 위치, 속도, 가속도, 힘은 모두 벡터량이다. 맞죠?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벡터의 크기가 변한다. 틀렸죠?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벡터의 합성에서 합성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맞나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 벡터의 합성에서 합성 벡터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맞죠? 합성 벡터의 합성 벡터는 뭐의 길이와 같다? 대각선의 길이와 같다. 이거죠.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0이면 A 벡터와 B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B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방향은 반대라도 크기는 같습니다. 자, 그림은 벡터 A 벡터와 벡터 A와 벡터 B를 나타낸 것이다. 모는 한 칸의 크기는 1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A 벡터는 크기가 얼마죠? 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B 벡터는 크기가 얼마예요? 3이 되겠죠. 3칸이니까.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4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합이면 얘를 옮겨서 쫙 옮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합성 벡터는 요게 합성 벡터가 되죠. 그럼 요 놈은 4고 얘가 3이니까 4대 3대 5죠. 여기 5가 되겠죠. 그래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는 5입니다. 5. 자, 그림은 XY 평면에 A 벡터를 나타낸 것이다. A 벡터의 크기가 A이고 A 벡터의 방향은 X축과 60도를 이룬다 그랬어요. 자, X성분의 크기는 그랬어요. 자, X성분의 크기는 이렇게 내려서 요값이죠. 요값. 요값입니다. 요값. 요값.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빗면과 각을 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A 코사인 60도죠. A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가 되겠네요. 2분의 1 A. A 벡터의 Y 성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Y 성분의 크기는 요거죠. 요거. 쭉 내리면 요게 Y 성분이죠. 그래서 점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그러면 요 놈이 곧 요 놈입니다. 그죠? 요 놈이 곧 요 놈이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빗면하고 각을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A 사인 60도가 되겠죠. A 사인 60도는 뭐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림은 경사각이 30도인 빗면에 놓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50N를 빗면에 나란한 성분 F1. 자, 선생님 아까 F1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mg 사인 세타. 그러니까 50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세타가 얼마야? 30도지, 그죠? 30도. 그러면 25가 되겠고요. 얘가 30도면 얘도 30도라고 했어요. 그죠? 빗변 각을 끼고 있으니까 50 뭐죠? 코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25루트 3이 되겠네. 그죠?
자, 그림과 같이 한 물체에 8N, 6N의 힘이 서로 수직으로 작용한대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떻게 합니까? 알짜 힘은 두 벡터의 합벡터니까 요게 합벡터가 되죠. 그죠? 8, 그 다음에 6. 얼마죠? 8, 6.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루트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10뉴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셔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십시오. 특히 벡터 분해 부분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